오늘 수술하신 환자분은 들창코가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들창코의 사전적 정의는 코끝이 위로 들려서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코 또는 그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환자분은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게 참 싫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정면 사진을 보면 콧구멍이 살짝 들려 보입니다. 심하진 않죠? 하지만 문제가 이게 다일까요? 들창코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upturned nose입니다. 코끝이 위로 들렸다는 의미죠. 하지만 종종 short nose라고도 표현합니다. 짧은 코라는 뜻인데요. 코끝이 많이 들리면 코 시작 전부터 코끝까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개념을 완전히 분리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오늘 환자분의 경우는 들창코를 가진 짧은 코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죠. 환자분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건 짧은 코가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짧은 코가 7, 들창코가 3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오늘 수술은 들린 코끝을 전하방으로 내림과 동시에 콧대도 올려야 하는 융비술까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수술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되었습니다. 들창코 교정을 위해 코끝을 전하방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한 연골이 필요하죠. 그래서 늑연골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환자분도 비중격 연골 강도가 턱없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늑연골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콧대를 올리기 위한 보형물 역시 늑연골로 만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늑연골을 블록으로 한 덩어리로 크게 떼어냅니다. 우측 6번째 늑연골에서 주로 채취를 합니다. 출혈이나 기흉 등의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늑연골 채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진 않습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0.1% 미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늑연골 채취 후에 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예상보다 많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늑연골을 채취한 환자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생각보다 통증이 거의 없네요 입니다. 그러니 늑연골 채취에 괜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제 늑연골 채취가 끝나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측 프레임 작업은 들창코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코끝을 아래쪽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은 비중격 확장이식이 담당합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부위라 가장 질이 좋고 튼튼한 연골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중격 확장이식 연골을 구조적으로 보강해주는 역할로 양쪽의 확장형 펼침 이식을 시행합니다. 내측 프레임 구조체가 완료되면 들창코 수술의 80%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하죠. 새롭게 만들어진 연골 구조체를 중심으로 하회측 연골과 비중격 점막 피판이 재배치가 됩니다. 코의 중심 골격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내측 프레임이 완성되면 이제 외측 프레임 작업에 들어갑니다. 코끝 이식의 첫 수는 비중격 연골로 만든 방패 이식입니다. 비중격 교정 중에 채취된 작은 양의 비중격 연골이죠. 이어서 늑연골을 다듬어 작은 모자의 식물 2개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늑연골에 붙어서 나온 늑연골막을 2겹으로 접어서 이식합니다. 이렇게 코끝 이식은 마무리됩니다. 케이스마다 방패 이식이나 모자 이식의 모양, 고정 위치, 길이 등이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환자분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차이가 수술 기록지 그림으로 표현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콧대 보형물 제작으로 넘어갑니다. 내측 프레임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테이블에서는 늑연골 다이싱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틸리지 몰드와 생체풀, 기증 대퇴 근막을 이용해 3mm 두께의 자가연골 보형물을 만듭니다. 이 보형물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고 위쪽으로는 일주일간 고정할 수 있게 피부 바깥으로 실 고정을 해줍니다.
콧대 보형물까지 삽입되었으니 비주를 닫고 전체적인 모양을 다시 확인합니다. 코의 비주 봉합이 완료되면 이제 늑연골 채치부를 봉합해줍니다. 늑연골 채치부를 닫기 전에 반드시 기흉 등의 합병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죠. 들창코 수술은 재료가 너무나 중요한 수술입니다. 튼튼한 자가연골을 써야 코 모양이 죽는 날까지 잘 유지될 수가 있겠죠. 모든 들창코 수술에 늑연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분들이나 피부 신장력이 좋은 남성 환자에서는 비중력 연골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피부를 직접 만져보고 코 연골의 강도를 가늠한 후에야 어떤 재료로 수술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늑연골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제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들창코 환자분들이 코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콧대를 올려서 코 길이를 늘리는 융비술도 같이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코끝을 지나치게 많이 내리는 경우에는 코가 너무 길어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코끝을 많이 내리고 콧대 보형물까지 삽입한 상태라면 피부에 텐션이 아주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2차 변형이 올 수도 있으니 코끝과 콧대의 조작을 아주 신중하고 균형 있게 판단을 해야겠죠. 오늘 수술 받는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